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와 여야 정당의 공천 파동 등 변수들도 많습니다. 개조된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박사방의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덜란드 유학 중 귀국한 광주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21대 총선 레이스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는 광주에서 33명, 전남에서는 3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었지만 현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워졌고 코로나19 여파 등 변수들도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여야의 총선 후보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를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어느새 선거일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스킨십에 공들이던 이전 선거와는 다른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에 없던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시설 내에 설치를 해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하지만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꼼수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단호히 맞설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만 18세까지 투표권이 확대됐지만 코로나 여파로 고등학생 유권자들은 선거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야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재심과 불복선언, 후보 간 고소고발 등 구태를 또 한 번 되풀이했습니다. 정당만 보고 뽑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인물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던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야당 현역들의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난히 변수 많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어제 오전 윤영덕 후보 측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최영호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자신을 신천지와 유착한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윤영덕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점심 무렵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데다 안개까지 짙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수의 가시거리 70m 보이고 있고요.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에는 저시정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항공기 운항 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이면 그치겠지만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도 계속됩니다. 시속 30에서 60km, 초속으로는 8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높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껑충 올라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달 광주 MBC는 개조된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가 광주에만 300여 개에 달한다는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다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상무지구 이 모텔에서는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놓은 이곳은 비밀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온 회원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꽉 차는 카드 7개 하는데 인증도 빡센데 손님이 많다. 신기해. 취재진은 불법 성매매 현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관까지 나서 잠긴 문을 뜯어내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모텔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확인하면 어쩌라고. 비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업소들로 볼 때 이런 성매매 업소는 광주에만 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무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과 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바뀌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성매매 후기 게시판에는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찍은 다음 품평하는 글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내용 없어. 다들 달라요, 생각들. 이러다 말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취재진은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되나요? 네, 5시에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도 가능하시고요. 알선책이 광주 상무지구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맞은편에 보이시죠? 네. 네, 앞에 계시면 지금 바로 맞으면 나. 그러더니 취재진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SNS 대화 내용과 사진첩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N번방 성착취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인지 현장의 알선책이 거부하면서 성매매 여성들과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업주 가운데 한 명은 업소들이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벌금이 초범의 경우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걸어서 내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주빈과 남성들의 집단 성착취 동영상 사태는 고발 보도와 경찰 단속에도 끄떡없는 불법 성매매 실태가 키운 괴물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박사방의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각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연말까지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경찰이 수사 중인 음란물 유통 사건과 고액 아르바이트와 협박에 속아 여성들이 알몸 사진을 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은 모두 62건입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유포자와 방조자 등 관련자 전반을 수사해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9살 A씨와 지난달 20일 밤 용봉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30살 B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두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유학 중에 귀국한 광주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23살 A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 광주의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A씨는 1차 검역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지난 25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보건소 관계자들이 A씨 자택으로 찾아가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 4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 3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7번째, 8번째 확진자 부부가 운영한 목포의 붕어빵 노점을 이용했다는 신고가 5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일부 검사 중인 접촉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교회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부분 지난 18일과 19일 전남 7번째, 8번째 확진자인 A씨 부부가 운영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접촉자는 모두 54명입니다. 검사 결과 5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의심하다고 생각돼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의심 환자로 이렇게 분류가 안 됐어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남편 B씨가 밝힌 지난 23일의 손님은 5명인 반면 이날 붕어빵을 샀다고 자진 신고를 한 사람은 12명에 달해 B씨의 진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7번째 확진자 A씨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A씨가 출석한 목포와 무안 만민교회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목포 만민교회 신자 2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7번째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됐던 목포의 내과 의원은 이틀 동안 방역을 마친 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날 원내에 있었던 접촉을 했든 안 했든 있었던 사람은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아예 없었던 사람으로만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목포시 산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 목적으로 휴업하는 상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시 휴업 등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 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예산 100억 원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연동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3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고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순군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여 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학 이후에도 학사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가 개학할 경우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실의 좌석을 1m 이상 떨어뜨리고 모둠식 수업이나 실험 실습 등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급식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가급적 카레나 짜장밥 등의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했고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면 마스크 지급과 하루 2회 이상 발열 체크 등 개학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텃밭인 호남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일당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촛불혁명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보 개혁 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며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캠프 사이에 집안 싸움이 불성사나웠고 중앙당 지도부는 공천심사에서 오락가락한 결정을 반복하면서 지역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후보끼리 고소고발전이 난무한 가운데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하나의 원팀을 구성해서 본선에 나섰습니다.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총선 승리 바람을 일으키는 태풍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구축, 에너지밸리 성공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광주 전남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힘있는 여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고작 재선 도전이고요. 나머지 모든 후보들은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국민의당이 밀려 참패를 당했던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고 텃밭인 호남을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떤 냄새들은 강렬한 기억과 엮여 맡는 것만으로도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5.18과 민주, 창조 등 광주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5가지를 향으로 표현한 향수가 등장했습니다. 작곡가 겸 가수이자 설치 미술가인 향수 제작자 정희경 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작곡가 겸 가수 그리고 설치 미술가로 활동 중인 정희경 작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광주를 향수에 담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담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무등산의 어떤 기계와 우직함을 담아낸, 그래서 풀냄새와 꽃냄새가 같이 나는 향기고요. 이것은 5.18을 기억하는 향수인데요. 처음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다가 뒤쪽으로는 약간 매캐한 향이 나서 우리가 흡사 수류탄의 향기를 살짝 느낄 수 있는 그런 향기로 만들었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향수고요. 뭔가 상쾌함, 그다음에 그렇지만 뒤에 이어져 오는 쌉싸람, 이상향이긴 하지만 그거를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양면성을 담고 싶었고, 이거는 빛 제 향기고요. 가장 친근하게 맡을 수 있는 향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은 창조. 저는 광주를 보면서 굉장히 창조 에너지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왜 향수를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과 연결을 시키고 싶었고요. 그 감각 중에서 가장 또 강력한 감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후각과 연결시켜서 더 오래 강렬하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동구 미로센터에 향수 말고도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작품인가요? 물리적 기억이라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총탄을 재현을 해놨는데 그 관람객이 그 총탄 자국에 꽃잎을 붙이면서 본인의 총탄 자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적인 감정, 그리고 그 꽃잎으로 총탄을 감싸 안으면서 본인이 촉각으로 느끼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기억으로 본인에게 남기는 이런 참여형 작업으로 남김으로써 그날을 기억하고 어떤 감정으로 불러일으키는지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광주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2019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그 전시 기획을 맡았었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관은 광주 지역관이었고, 물리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낸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러면서 광주 분들도 많이 만났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도 뭐 혼자 5.18 묘지도 다녀가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어느 날 기차를 잡아 타고 망월동 묘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묘지 뒤쪽에 보면 이제 그 남겨진 가족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메시지라든지 아주 소중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고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5.18을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5.18의 의미를 기억하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5.18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린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 시간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하지만 너무 괴롭지만은 않은 방식의 기억 작업을 통해서 계속 현재도 같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함께 공존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생각들, 프로그램들, 그런 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향수 정희경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이 오는 5월 16일부터 2달간 개방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5.18 40주년을 맞아 열흘간의 나비대 등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전시 콘텐츠들을 공개하고 방문객들에게 도청 복원의 의미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번 개방 기간이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 콘텐츠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남도는 예로부터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조선 중기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백호 임재 선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주에는 그의 흔적이 담긴 백호 문학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가 조선의 풍류 남아 백호 선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백호 선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 중기 시인이면서 문신으로 당대 명문장가로 알려진 백호 임재인데요. 조선 최고의 풍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호방하고 쾌활한 시풍은 누구라도 그에게 반하게 되죠. 그가 남긴 유언인데요. 네. 주위의 모든 나라가 황제라 일컫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중국에 속박되어 있어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랴 곡하지 마라. 이렇게 그의 호방함과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백호 임재 선생이 굉장히 호방하고 쾌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네, 호방하고 쾌활한 시풍으로 또 권력층의 위선을 냉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의협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표리부동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부임길에 황진이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시조를 한 수 읊는데요. 네. 청초우건한 고래 잔한다 누웠난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누웠는고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라고 하면서 황진이와 동시에 태어나지 못함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네. 시를 안 슬펐다고 하죠. 네, 아유, 방금 전문 낭송가 같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학 세계도 그렇지만 여행도 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네, 세상을 즐기다가 29세에 문과에 급제를 하는데요. 네. 제주 목사인 아버지 임진이 근무지에 들러서 4개월 동안 제주를 유랑하고 또 한라산을 등반을 했다고 해요. 이때 자신이 직접 본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리고 또 전해 들은 유래들을 기록을 한 제주 유랑기가 있는데요. 남명소승을 남겼죠. 조선 팔도를 안 가본 데가 없이 이렇게 두루두루 잘 많이 살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그의 모습을 저 조금이나마 좀 배워보고 싶네요. 네, 조선시대에 이 풍류를 즐겼던 선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중에서도 백호 선생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회자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과거에 합격한 후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몇몇 관직을 이렇게 받았지만 벼슬의 환멸을 느끼고 또다시 전국의 유랑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가풍이 내려가서 일제강점기 시절엔 회진개혁 청년회에 항일 운동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회진개혁 청년회는 영모정에서 식민지의 현실을 비판하고 또 풍자하는 연극을 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회진개혁 청년회는 자주정신과 묘맹 퇴치 그리고 봉건 인습의 타파를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합니다. 네, 나주에 이 백호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학관이 있다고 하죠. 네. 네. 풍호 나루터 맞은편에 영산강변을 따라가면 백호 문학관이 있습니다. 백호 문학관에는 임재 선생의 생애와 그리고 또 문학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또 백호 선생의 생일인 매년 11월 20일이 되면 이곳에서 심포지엄과 또 백일장 그리고 또 신앙송 대회가 펼쳐집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임시 휴관 중이라고 하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호 임재 선생의 호연지기를 마음으로 남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 장기 휴원하자 광주 지역 영유아 3,800여 명이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고 가정 양육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7,200여 명에서 21,100여 명으로 3,800여 명 늘었습니다. 이들은 긴급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뒤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택시 운전원들에게 5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하기로 한 긴급 생활비와 별개로 승객 수가 줄면서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전원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 원씩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와 택시, 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한 차량과 시설 방역을 위해 별도로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주시 의원의 평균 재산은 6억 7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작년보다 1억 3천만 원 늘어난 10억 원으로 재산을 신고했고 임미란 시의원은 신고 재산이 47억 3천만 원으로 공개 대상 중에 최고였습니다. 또 구청장 중에는 문인 북구청장이 14억 1천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임택 동구청장은 가장 적은 9,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